강남 D중학교 학교폭력 은폐 축소 처리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의 강민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실제 강남에 있는 D중학교에서 벌어졌던 학교폭력 사건의 내막은 어떤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기에 직접 이 사건 문제 제기에 나섰는지 오늘은 강민정 의원님 스튜디오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팩트부터 네. 사실은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고요. 네. 그저께 그 보도 자료를 냈어요. 제가 그제. 요새 저도 더불어민주연합 선거운동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기자회견할 시간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4월 3일 배포로 되어 있네요. 저도 이게 어제인지 오늘인지 저도 하루에 아니, 지금 의원님까지 합치면 열 몇 분을 만난 거죠? 18분을 오늘 아침에 아 진짜요? 아니 계속 인터뷰가 많아가지고 일을 줄여야 된다. 네, 큰일이네. 그러다가 또 쓰러지시면 안 돼요, 장윤선 기자님. 강건하게 버티겠습니다. 네. 자, 우선 4월 3일에 배포된 기자회견문이라고 보도자료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네.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최근 작년 5월 강남구 소재 D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 은폐 축소 처리되었다. 이런 제보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보가 처음에 온 건가요? 처음에 온 제보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이 출동까지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면 큰 사건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죠. 웬만하면 사실 학교 안에서 해결하니까 출동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은폐된 것 같다. 이거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제보가 왔어요. 이 제보가 온 시점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 기억에는 한 2월 중하순경쯤 2월 중하순. 그러면 지금부터 따지면 한 달 반 정도 된 한 달 반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보를 처음 접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사건 파악을 하셨겠네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보 내용 중에 그 은폐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가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좀 유력한 그런 집안의 부모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사실 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되고 그 아들의 학폭 문제가 엄청나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됐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그 국회 차원의 청문회까지 하고 저는 그 민족사관학교까지 갔었잖아요. 조사를 하러. 지금 보면 이동관, 정순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에 의전 비서관 출신인 김승연인가? 저도 이름이 하도 등장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세 명. 이렇게 세 명의 이제 학폭에 이어서 또 이제 유력한 분의 학폭 사건이. 그때 사실 제가 이제 그 청문회를 하면서 그 피해 학생이 아빠가 검사인 가해 학생으로 인해서 뭐 자살 시도까지 여러 번 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과정들을 다 사실 이제 알게 됐고 뭐 그게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서 학폭 문제에 대한 공부는 사회적 공부는 굉장히 크잖아요. 어글놀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제보가 왔기 때문에 저는 국회 교육위 위원인데 이 제보를 뭐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국회의원으로서.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일의 경우 그 은폐 의혹의 소지가 있다면 피해 당사자 학생이 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또 힘든 과정을 겪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제가 이제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경찰과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계속 했죠. 근데 그 자료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너무 힘들게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일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바로바로 협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다 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들을 빨리빨리 줬다면은 바로 그냥 저는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어지면서 마지막 자료가 아마 4월 2일인가? 예.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전에 4월 3일 날 보도자료 배포하기 직전에 마지막 자료가 와서 종합해서 보도자료를 낼 그렇죠. 수 있게 됐던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경이죠. 그리고 교육청, 서울교육청입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지원청, 소속 교육지원청, 소속지원청 이렇게 네 군데에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떤 자료를 처음에 요구를 하신 건가요? 어떤 자료가 필요하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필요했고 네. 그래서 작년에 그 제가 제보받은 시기 즈음에 네. 그 지역에 학폭 사건이 유사한 게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자료 요청부터 했죠. 네. 그랬더니 오래 걸려서 왔지만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그 학교에 예. 그 학교에서 그런 유사한 학폭 사건이 있었다는 자료가 왔죠.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료는 경찰로부터 온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학교로부터 온 건가요? 경찰과 학교로부터 다 왔죠. 온 것 같아요. 예. 예. 경찰, 학교, 교육청, 경찰은 왜냐하면 교육지원청. 출동을 했기 때문에 출동한 그렇죠. 그 학폭 때문에 출동한 그런 사안들이 또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자료를 받아. 예, 112 그렇죠. 출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률상 그거는 뭐 뺄 수가 없는 건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의원님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12시 11분. 51분. 이게 네. 오후 시간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오후 12시 51분경 피해 학생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폭행당하고 있다. 네, 내 아이가. 어떤 내용일까? 어떤 내용이 그거는 저도 사실은 알 수 없고 경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학폭 신고를 받고 경찰이 기동대가 학교로 출동을 했고 네, 부모랑 같이 갔고 예, 그리고 피해 학생을 만나서 이제 피해 사실에 대해서 듣고 네, 그다음 나중에 받은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CCTV까지 뭐 확인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 경찰은 아마 뭐 이게 막 큰 부상이 있는 그런 사고는 아니었기 학폭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사안 조사만 하고 그 돌아와서 사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서 네, 여성 청소년과에다가 보고서를 넘겼다. 인계했다. 예,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파악할 수 있었죠. 그게 바로 112 출동 그렇죠. 기록인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표한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고받은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가로 열고 공동폭행 네. 가로 닫고 공동폭행으로 발생 보고서를 작성 여성 청소년과의 사안을 인계하였다. 공동폭행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사건의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5명의 학생이었어요. 가해자가 예.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그것을 예. 1대1의 단순 가피의 사건이 아니고 예. 가해자가 다수이니까 공동폭행으로 한 게 아닌가.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이건전 조사 종결 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입건하지 않고 조사 종결 처리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학교에서도 제출을 받으셨어요. 네. 그 학교는 신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은 날 경찰이 출동한 후 오후 3시경에 학생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본 목격한 학생들 면담하고 오후 4시경 그러니까 12시 51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학교는 당일 오후 3시에 면담 실시하고 4시에 보호자들 오라 그래서 또 면담하고 서로 대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4시 30분경에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학교 측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이 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12시 51분에 아이가 엄마한테 뭐 전화를 했거나 뭐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야라고 설명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부모가 그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를 일단 112로 신고를 했고 그래서 현장에 경찰들이 출동을 한 거고 그 출동한 형사들은
공동폭행 등으로 이제 보고 이 여청계로 넘긴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거 왜 부모가 신고를 했으니까 학교에서는 신고받은 거는 없고, 근데 없을 수가 있나요? 아니 근데 이게 이 부분도 경찰 자료하고 학교 자료가 틀려요. 달라요. 다른데 네네. 예. 경찰이 갔을 때는 학교가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네. 학교는 경찰이 와서 사건을 알게 됐다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말이 다 안 맞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그 학교가 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그 이튿날이에요. 네. 5월 25일 목요일인데요. 오전에 피해 학생 보호자가 경찰서를 다시 갑니다. 전날 신고한 건을 취소해요. 네, 그리고 네.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날 갑자기 12시 51분에 출동해서 공동폭행으로 뭐 기소는 안 했지만 이 사건을 여청계로 인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부모가 보호자가 다시 경찰서에 찾아와서 이 사건을 취소했다. 그렇죠. 오인 신고라고. 5인 신고. 그러니까 자기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렇게 하죠. 내가 잘못 알고 신고했어요. 다시 취소할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오인 신고인데. 근데 이게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목요일에 그러니까 24, 25, 26 이렇게 사흘인데 26. 다음 날인 26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학생하고 보호자가 경찰에 오인 신고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폭력 신고를 취소한다. 라는 진술서를 학교에 써서 냈대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학폭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 네, 강민정 모르겠어요. 의원님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요. 네. 예,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폭력을 취소한다. 이건 무슨 함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되게 네, 그런 거에 너무 많은 거가 담겨 있지 않나. 근데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둘이 뭉실하지만 하여튼 되게 복잡한 요인들이 있었다는 걸 저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지원청, 경찰 이 다 그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게 있죠. 어떻게 아니, 법이 있죠. 지침, 법이 있죠. 학교 폭력 예방법이라 해서 굉장히 강력한 법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그냥 학교 내에 학폭 사안이 발생해서 네. 이걸 만약 인지하면 무조건 일단 네. 그거를 교육청에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그 조사를 학교에서 이제 지금은 전담 기구라고 하는데 네. 전담 기구에서 그 가피해 학생에 대해서 사건 조사를 하고 이 만일의 경우 이런 경우처럼 처음에는 그 학폭 피해자라고 가해 학생을 뭐 신고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가 잘못 알고 신고했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이걸 이제 사건을 무마할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이화여대하고 각 그 교육청에 같이 만든 가이드라인에 보면 네. 오인 신고가 돼서 이게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확인됐을 때도 네.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 학폭 전담 기구를 소집하고 네. 그 전담 기구에서 이게 오인 신고였음을 학교 폭력이 아니었음을 사실 확인을 하고 네.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그 북에 보면 네. 당구장 표시해서 네. 이게 하도 소송이나 나중에 이게 분쟁의 소지가 되니까 반드시 사소한 것도 다 기록에 남겨라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해서 네. 다 너무 친절하게 네. 너무 꼼꼼하게 다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이 D 중학교 같은 경우는 네. 절차를 밟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인 신고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냥 거기서 학폭 아님으로 그냥 임의 처리를 해버리고 교육지원청에 보고도 안 하고 학교에서 전담기구 소집도 안 하고 네. 당연히 그 관련된 절차를 밟은 기록도 남기지를 않은 거죠. 그렇게 돼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만일에 오인 신고였으면 오인 신고를 그 절차대로 잘 밟았다면 저는 이거를 보도자료를 안 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냈고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이 사안 조사를 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보도자료였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미숙지된 절차를 잘못 숙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사실상 교육청에서 확인을 해줬죠. 서울교육청에서. 네, 그렇게 하고 이 학교의 처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잘못 처리되는 사안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사안인지 정말 전 모르겠는데 제가 그저께 보도자료 내고 어제 이게 이제 뭐 기사화되면서 막 이렇게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근데 바로 강남 그 서초교육지원청에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학폭 담당자를 다 소집해가지고 절차를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를 시켰다. 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수시킨 자료를 또 저한테 보내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 이런 걸 보내와서 저는 정말 이게 일단 이 순서가 맞지도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서 1년이 가까이 되도록 사실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제보로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이게 막상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막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는 교육청도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쭉 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죠. 우선 저는 학교가요. 설령 뭐 오인 신고다 뭐다 하더라도 학교에 관련된 기록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당연히 남아 있어야지 맞죠. 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달라는 걸 계속 요청했는데 안 오다가 맨 마지막에 왔어요. 학교에서요? 네, 맨 마지막에 왔는데 보통의 예를 들면 이제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대장이 있어요. 사건 발생을 쭉 기록하는 대장이. 학교 폭력 발생 몇 월 대장. 며칠 날 누구누구가 관계된 어떤 유형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장이라면서 5월 24일 거를 보내준 게 그냥 쬐끄만 박스 A4 용지에 박스 하나 요만한 박스 하나 처리해서 별첨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이 사건이 무슨 그 당시에 그럼 대장에 입력이 안 돼 있었나? 입력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이렇게 준 건가? 아니면 그 당시에도 이 사건을 별첨 대장에 그냥 다른 사건처럼 그냥 평범하게 기록하지 않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는 그 기록에 학생 이름도 지우고 다 지워져 있는 거죠. 사건의 개요 이런 거 발생 일시 이런 것만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게 제대로 처리됐는지 안 처리됐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학교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걸로 보인다. 아니 그건 확실하게 제가 그 관계 법령과 규정 가이드북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시 교육청의 이 담당자와 서울시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 학교가 이 사안을 학폭 절차와 규정에 맞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건 확인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절차에 맞지 않게 처리를 했을 때 교육청이라든지 뭐 관계기관 또는 경찰에서 그 사건 재조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컨대 그렇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 이 사건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근데 뭐 이거는 제가 국회 차원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뭐 피해 당사자가 재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학폭법이 법이긴 하지만 이게 이거 자체를 뭐 형사
우리가 사건처럼 다루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별도의 법이 있으니까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이게 제대로 처리 안 된 과정에 대해서 원인과 그 네. 원인을 발생시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이런 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제 보도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는 국내 최대 규모 로펌 소속 변호사이자 해당 학교의 학운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건 사실로 확인이 된 네, 건가요? 네, 확인이 됐죠. 아, 그러니까 네. 그의 부모가 네, 가해자. 그럼 가해 학생이 모두 5명. 5명이고. 그 중에 지목된 학생의 부모가 예. 그 로펌 변호사이자 예. 그 당시에 예. 작년 5월 그 당시 사건 당시에 예. 그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이었죠. 네. 자, 근데 이런 그러니까 뭐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무슨 퍼즐 맞추기 하듯이 지금 그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그게 누군지는 확인이 된 거죠, 부모도. 학교와 경찰은 다 확인했고 네. 저도 사실상 서류가 아닌 방식으로는 확인을 했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거는 학생 개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뭐 양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문제 삼았던 건 그 부모 자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절차에 맞게 예. 피해하는 학생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처리되는 거에 저는 목적이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부모가 누군지 이런 예. 걸 전혀 거론하지 않았어요. 예. 네, 그런데 그런데 어제 저녁에 한동훈 갑자기- 위원장이 왜 갑자기 의원님을 고발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걸 묻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은 거에는 한동훈의 한자도 안 나오. 보도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안 나오고 그 예. 부모를 내가 문제 삼은 것도 아니고 예, 이 사건 절차를 처리. 예. 문제 삼은 건데 네. 일단 저를 고발을 하셨다고 그래서 일단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왜 하셨냐 네. 일단 묻고 싶고 네. 또 한편에서는 내가 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못 받은 자료가 있잖아요. 경찰 그 현장 조사 나가가지고 네. 발생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여청과에 넘긴 그 네, 보고서하고 최초 보고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날 다 그 관계되는 학생들 부모를 다 불러서 면담 다 했으니까 네. 학교는 이 가해 학생 5명, 피해 학생 1명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구체적인 이름이 적시된 이런 건 저는 이제 수사권이 없어서 못 받았고 네. 다른 방식으로 이제 확인만 했을 뿐인데 이런 자료를 이제 다 받을 수 있게 돼서 고맙다고 생각이 들죠. 이게 저는 사실은 교육 학폭 문제를 네. 정치 문제로 키운 게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한동훈하고 관계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국힘 쪽에서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관계 있는 일이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네. 자복을 한 셈이 돼 버렸어요. 나는 네. 그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급해지셨나? 이게 예. 도둑이 제발저린 건가? 나는 네. 전혀 특정하지 않았는데 왜 예. 이렇게까지 과잉 반응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서는 좀 이따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실제로 오인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장이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서 학교 폭력이 아님을 확인하고 종결토록 양식을 작성해서 하도록 네네. 했는데 이거 양식 있어요. 예, 근데 그- 그걸 작성 안 한 거죠. 그 양식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별도로 이거를 왜 하게 하냐면 네. 나중에 그 당시에는 뭐 여러 이유로 오인 신고라 해서 사실상 취하했다가 나중에 네. 왜 요새 학폭 보면 10년 전, 15년 전에 맞아요. 막 학폭 나 당했다, 나 평생 괴롭다,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분란의 그 맹할 씨앗을 조금이라도 없애려면 그 당시에 정확하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학교는 이거를 밟았으면 되는데 안 밟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관계자도 네. 알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학교 담장 바깥에서는 없었던 사건.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처리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을 직접 당했던 그 지난해 5월 24일 날 그 사건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 중학교라고 하면 중학교 학생일 텐데 이 중학생이 받아야 될 이 억울함과 피해를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대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오인 신고였다라고 하면은 학폭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전담 기구를 공식적으로 소집해서 네. 거기서 그 과정을 다 소상히 네, 이제 조사를 하고 네. 아 이거는 신고는 했지만 네. 이게 학폭이라고 볼 수 없어 이렇게 네. 판단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공식 회의 결과로 오인 신고가 맞았다. 그래서 네. 이건 학폭 사건이 아니므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문건이 하나도 없다.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네, 이건 무슨 네.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학폭이 발생하면 네.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일단 네. 지금은 교육청에 학폭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옛날에 학교마다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해서 접수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일종의 학교도 자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를 교육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상당히 하자가 있고 그것을 그렇죠. 교육청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런 건데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쌍팔년도에나 쓰던 협잡 정치 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언론 보도는 한동훈 위원장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던 황운하 의원이 돌연 취소했다. 요거를 좀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이 사건의 본질보다는 사실 황운하 의원이 기자회견 하려다 취소했다. 왜? 뭐 이게 사실은 협잡 쌍팔년도에나 쓰던 협잡 정치질이다. 이제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의원님이 정말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이 사건의 본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학폭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절차에 맞게 처리됐어야 되고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사후적으로라도 절차에 맞게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 책임을 교육청에 물은 거죠. 학교와 교육청에.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치 협잡이나 정치 공작이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국힘 쪽에서. 네. 그런데 저는 사실 황운하 의원이 그 기자회견 하는 줄도 몰랐고 기자회견을 또 취소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취소한 줄도 몰랐고. 지금 사실 당이 달라요. 예, 황운하 의원은 그렇죠. 조국혁신당으로 가셨고 또 의원님은 더불어민주연합이어서 뭐 지금 다 각자 선거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바쁘죠. 그리고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도자를 냈으니까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조국혁신당에서도 뭐 그런 분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제가 몰랐고 취소된 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공동 협력해서 협잡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단정을 짓냐. 일단 저는 이게 오히려 진짜 정치 공작 아닌가? 야권을 싸잡아서 네. 민주당 주변에 있는 민주연합당과 조국혁신당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마치 아주 음험한 어떤 공작질을 하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를 하고 제가 그 쓴 보도 기자 자료를 보셨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사를 보시면 알지만 한동훈과 관련된 단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치 협잡이나 정치 공작이라고 단정 짓고 매도하는 거가 저는 정치 공작이다, 진짜. 왜 교육 문제를, 학폭 문제를 정치 문제로 왜 키우냐. 자기네들이 어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야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게 정치 공작 아니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더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공선법으로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 선거본부는
오늘입니다. 대검에 대검찰청에 강민정 더민주연합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그리고 오마이뉴스 A 기자와 성명불상자 네티즌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민중의 소리 B 기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네.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에 대해서 출마한 사람이 네.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예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마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출마 안 했어요. 도대체 저는 법을 하신 분이 그리고 이분과 관련돼서 어쨌든 국민의힘의 그 공보팀에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거 이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막 거는 거죠. 막 걸어. 막 걸어 놓고 일단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 공작질, 야권의 정치 공작질, 협잡 이렇게 그냥 막 몰고 남은 선거 한 4일 동안 어떻게 여기서 조금이라도 뭔가 선거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저는 너무 허둥지둥 되면서 지금 제가 보면 진짜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모르는데 언제 출마하셨나? 출마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해봤다니까요. 출마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의원님도 출마하지 않는데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걸었고 민중의 소리 기자는 또 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걸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 저희도 뭐 이런 거는 거 걸로 아닌가요? 아동 학대 무섭습니다. 이런 걸로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교문 앞에 와서 취재했어. 아이들 취재를 뭐 했다나 그런데 오늘 그 조 기자님이 또 기사를 하나 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아동 학대 이런 식으로까지 취재하지 않았고 학교에 취재 사실도 알리고 뭐 자기 신분도 다 알리고 전달하고 뭐 다 이런 과정을 밟아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통상의 범주 안에서 그 할 수 있는 취재 활동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관련해서 근데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아주 세게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이제 뭐 선거가 막 되고 있어서 정치 쟁점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사건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정치 쟁점화 시킬 의도나 이런 게 없었는데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정치 쟁점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실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죠. 있고 시간이 이제 총선까지는 저는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총선 지나서라도 이 문제는 이미 이제 제기가 됐고 본인이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국민들도 다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 D 중학교의 가해자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이 있었어? 막 이렇게 이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뭐 막 선거 때문에 다들 바쁘지만 이 사안이 어떻게 규결되는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학교 폭력 피해 당사자 학생의 관점에서 저희가 인권 보도하겠습니다. 혹여 가해자 측에서도 반론 보도하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반론권 열려 있습니다. 반론 보도 저희가 환영하니까요. 나오셔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급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셔서 이 사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막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저는 약간 황당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이거를 그렇게 정치 쟁점화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본인이 나서서 그 국민의힘과 당사자가 나서서 이걸 쟁점화 시키니까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할까? 무슨 생각으로 할까? 오히려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 문제도 막 드러나는 건데 전면에 이런 게 과연 부모로서 좋을까? 막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요. 하여간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이들 관점에서 좀 판단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총선 사전 투표잖아요. 네. 요번에 그때 제가 출연했을 때 제외 투표, 국민 투표 말씀하셨는데 역사상 최대 투표율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이 소중한 한 표를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열망이 너무나 차고 넘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사전 투표 굉장히 많은 분이 전 참석하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데 꼭 투표해 주셔서 우리가 진짜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저는 무기는 투표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좀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혹시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파가 정치적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제 기사를 대파가 정치적 표현물. 아니 어떻게 하다가 우리 농수산물이 정치적 표현물까지 됐어요. 대파가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돼가지고 선관위가 안에 갖고 들어오면 안 되고 밖에 보관하고 투표해야 된다.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한 선관위. 진짜 너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코미디 우리 사회를 너무 희화화시키는데 어떻게 국가 공식 기구가 나서서 그것도 공정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선관위가 나서서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하는지 너무 우습네요. 내가 이러다가 감자도 정치적 표현물 되고 양배추도 정치적 표현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의원님 지금 사진 하나 보실게요. 네, 무슨 사진? 그 사진 안 되나요? 저희 재밌는 사진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진 끝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파 파킹이 요새 유행이랍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파를 투표소에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파를 일단 가져와서 바깥에 보관할 거예요. 대파를 파킹한다. 차량 파킹이 아니라 대파 파킹이다. 저는 나중에 역사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시대를 어떻게 쓸까 생각하면 정말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막 그래요. 너무 참담하시죠. 참담해요. 정말. 학교 선생님 출신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지금 오늘의 역사를. 맞아요. 오늘의 이날을 어떻게 기록해. 대통령이 혼자 서서 51분 얘기하고 질의응답도 없고 우리나라 기자들 대상으로 기자회견도 안 하고 외국에 갈 때마다 그 나라 언론들 통해서 보게 하고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짜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다 말할 건지 정말 부끄럽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사전 투표율이 상당합니다. 11.1% 기록을 했고요. 지난 20대 대선하고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21대 총선 때는 8.5%였거든요. 15시 현재.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한 3점 몇 프로 대선 때만큼 수준입니다. 대선 때 12.3%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선하고 한 1.2%포인트 차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지금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계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꼭 지금 투표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꼭 투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선거 끝나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너무 바쁘시니까 들여다볼 시간이 없으실 거고. 그러죠. 저도 지금 이걸 가지고 막 집중해서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보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선거가 끝나면 다시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